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황윤신 지음 스마트 비즈니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건강하게 천천히 늙고 편안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해서 속 시원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모든 병은 골치가 띵 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고 속이 더부룩한 데서부터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버릇이 되어서 참고 참고 또 참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조금씩 불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거워야 하고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골치가 띵하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이제 몸부터 챙겨야 합니다. 알아서 척척 그냥 건강해지는 그런 착한 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건강하게 천천히 늙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육신이 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내 인생도 아프기 때문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나에게 말을 걸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디 마음뿐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처럼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에 건강했던 때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하게 들리는 말이 왕년엔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왕년은 내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내가 멋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왕년엔 나도 배에 왕자가 있었어. 한창 땐 눈 덮인 한라산을 단숨에 올랐지.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지금의 나는 이라는 말이 뒤에 함축된 듯합니다. 지금의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나는 이러이러했다라는 말은 지금의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말처럼 느껴져서 마음 한구석이 아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왕년회로 시작하는 말들이 나쁘게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말이 몸과의 대화를 드는 물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몸이 예전과 다름을 인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몸과 하는 첫 번째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왕년은 갈 수 없는 과거이자 내가 기억하는 나의 최상의 날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왕년으로 몸을 회복하려면 내가 아팠던 기간을 뛰어넘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도라면 적은 노력으로도 충분합니다. 왕년의 어느 날이 아니라 몸을 지탱할 수 있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 말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통증은 몸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내 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껴달라고 지금 아프다고 말입니다. 2. 물먹은 손마냥 늘어진다면 마침표 대신에 쉼표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리프레시를 경험해야 합니다. 잘 쉬는 게 행복을 찾는 시작점입니다. 3. 목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하루 단 5분만이라도 고개를 빳빳이 하고 가슴을 쫙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목에 깁스를 한 것 마냥 뻣뻣하게 굴어야 합니다. 4. 갑자기 어지럽다면 자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똥꼬에 힘주고 정수리 끝까지 몸을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5. 쭉쭉이 한 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50견처럼 생활 습관으로 생긴 근골격 질환은 몸을 최대한 쫙 펼 수 있도록 스트레칭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6. 가장 쉬운 근육 운동도 좋습니다. 근육을 키운다는 건 멋진 몸매뿐만 아니라 나를 가볍게 하고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7. 똑바로 서면 똑바로 살게 됩니다. 척추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8. 숨을 쉬어야 합니다. 마음이 숨 막히면 몸의 숨도 막힙니다. 짧은 호흡 여러 번보다 길게 하는 호흡을 연습해야 합니다. 9. 나를 살리는 건강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은 나이를 먹을수록 심폐질환이 생길수록 짧아지고 거칠어집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최대한 천천히 깊이 들이쉬고 완전히 내쉬어야 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 몸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내 생활에 최적화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가장 최상의 나가 되는 길입니다. 나 잘 먹이고 잘 싸는 법. 어렸을 땐 부모님이 해주는 집밥 먹고 살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밖에서 먹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밖에서 먹는 일이 많아지면서 하나씩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는 부른데 마음이 부르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기분이 나쁜, 먹을 땐 좋았는데 조금 있으면 피곤한, 칼로리로 채웠는데 에너지는 채우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잘 먹는 방법을 찾으러 다니곤 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은 너무나 유혹적이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어야 한다는 식단은 너무나 고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꾹 참고 몸에 좋은 걸 먹다가 어떤 날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식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잘 먹으며 몸의 건강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요. 1. 당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입니다. 음식에 집착해 당의 굴레에 갇힌 우리들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느껴지는 음식부터 끊어야 합니다. 2. 밥은 먹고 다녀야 합니다. 밥은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밥 잘 먹는 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배고픔이 느껴지면 간식을 끊고 차라리 밥을 더 먹어야 합니다. 3. 입이 좋아하는 맛 말고 몸이 좋아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4. 한 끼 때우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은 몸과 마음이 함께 먹는 양식입니다. 간단히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때운다라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나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5. 또한 당뇨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골고루 하는 것,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 당을 잘 먹고 잘 쓰는 것, 그게 당뇨 관리의 전부입니다. 6.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우리를 소리 없이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염분이 높지 않게 먹는 것,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먹는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7. 똥은 내 하루 식사 성적표입니다. 똥, 소화, 피로도를 체크하면서 나에게 맞는 식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8. 우리는 기분, 감정, 호불호를 숨기면서 괜찮은 체합니다. 괜찮은 체할수록 몸은 더욱 체합니다. 그러니 이제 체를 좀 그만 해야 합니다. 9. 몸에 좋다고 하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몸에 좋은 음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몸에 나쁜 음식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찾기보다 몸에 나쁜 음식부터 먼저 피해야 합니다. 잠, 나의 온오프 스위치. 잠은 의식과 무의식에서 무의식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합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의식을 잘 활용하기 위해
무의식을 잘 알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의식을 위해서 무의식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의식하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무의식이 하는 일들이 꽤 많기 때문에요. 무의식을 알아야 진짜 나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낮에 잘 활동할 것인가를 알려면 잠 이야기가 필수입니다. 우선 내가 어떻게 자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루 몇 시간 자야 하고 몇 시에 자야 좋은지 알아야 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잡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줄이기 위해서 내 마음을 1g씩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변해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몸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몸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수용해줘야 합니다.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잠, 쉬는 나입니다. 나에게 쉬어야 하는 시간을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쉴 때 마음도 함께 쉬게 해야 합니다. 3. 물 먹은 스펀지 마냥 몸이 나른하고 눕고 싶습니다. 자도 너무 잡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움직입니다. 일단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4. 꿀잠을 위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잠을 알고 수면 주기를 파악하고 나를 재울 준비를 하고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좋은 잠자리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5.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자꾸 쏘가리를 할 때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 뿐입니다. 6.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일단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지금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를 그대로 받아줘야 합니다. 7. 나는 나와 잘 지내야 합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와 잘 지내는 게 마음을 가장 잘 쓰는 일입니다. 나와 잘 지낼수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8. 아, 답답하네 라는 말을 자주 쓰시나요? 답답함은 기가 막힘에 대한 반응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쉴 시간, 쉴 공간이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나 탐구 생활. 일기예보는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일을 계획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세차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날 비가 온다면 다른 일을 할 것입니다. 날씨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날씨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상한 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느낌은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날씨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날씨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의 기분 상태, 몸의 상태, 그리고 체력까지 예측할 수 있다면 삶이 한층 다채로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보해 주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꼼꼼히 기록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 기록을 다시 꺼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록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기록을 분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나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1. 모두가 자신의 이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를 찾아서, 나의 행복을 찾아서 오늘도 새로움에 도전하며 나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2. 나를 하나의 캐릭터로 규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은 상황별로, 관계별로 다른 캐릭터를 가져도 좋습니다. 제발 나를 내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일의 순서를 정하고 집중해서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쓰고 좀 못하는 것과 안 하고 싶은 것에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4.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병이 생겼다면 그 병이 생긴 원인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원인을 탓하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나를 돌봐서 건강을 되찾을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5. 모든 병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자세, 식습관 등으로 건강이 좌우됩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한 몸의 패턴을 만들면 됩니다. 6.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기록해야 합니다. 나라는 역사서는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7. 당신의 한 달은 당신의 오늘이 쌓인 결과물입니다. 8. 통증은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 몸이 아픈 곳을 알아야 제대로 몸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내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왕년의 나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만드는 몸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책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